아, 아. 안녕하세요. 타월입니다. 오늘은 첫 주제로 제가 살았던 고시원, 원룸, 오피스텔, 노후 구축 아파트, 그리고 지금 자가로 살고 있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시원은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거주한 형태였는데요. 너무 시설이 안 좋은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따로 있는, 그래도 고시원 중에 좀 괜찮은 고시원을 골라서 들어갔어요. 고시원 생활은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괜찮았고, 경험해보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30몇만 원인가? 냈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원에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따로 지원 없이 서울에 올라와서, 인턴 생활 하면서 조금씩 모아갔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고시원으로 했고요. 처음에 몇 달은 집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월급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내기 힘드니까 몇 달 정도는 도움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는 원룸이라는 것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무조건 올라가면 고시원이다 라는 생각으로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고시원에서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라면을 먹어가면서 아주 신나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서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것도 구경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첫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원룸은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로 이직을 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때 500에 50짜리 원룸에서 살았는데요. 그냥 딱 고시원의 약간 더 확장판, 더 안전한 느낌? 그 조금 더 이제 집 같은 느낌의 그런 원룸이었어요. 확실히 그 공간이 좋아지고 일단 그냥 진짜 제 방 같은 느낌으로 이제 가구도 따로 있고 주방도 따로 있고 화장실도 이제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살만했죠. 그리고 500에 50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물론 관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50에서 6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고시원보다는 유지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 생활하기는 괜찮았습니다. 물론 그 고시원 살 때보다는 원룸 살 때 소득이 조금 더 오른 것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이제 이 원룸들 몇 군데 살다가 이제 좀 오래된 오피스텔로 들어갔어요. 물론 오피스텔이라고 뭐 엄청 좋은 이런 시설로 간 건 아니고 오래됐는데 사무용 오피스텔이랑 주거용 오피스텔이랑 섞여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부엌이랑 방이랑 사실 원룸처럼 돼 있었어요. 우리 원룸은 1.5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오피스텔은 오히려 안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가구 활용해가지고 공간도 분리해서 살아보고 침대도 놓아보고 옷장이 빌트인처럼 안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붙박이장으로 돼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공간 자체도 그냥 일반 원룸보다 한 1.5배 정도 되는 크기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넓었거든요. 근데 1050 정도에 살았고 관리비는 비슷했기 때문에 보증금이 조금 올랐지만 살아가는 그 월세는 비슷했어요. 근데 물론 이때쯤에 전세를 구해서 들어갔으면 더 좋은 선택이었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지 않고 지냈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전세자금 대출 받고 들어가서 조금 더 잘 모았으면은 좀 더 빨리 부동산 내 집 마련에 도전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원룸 생활과 오피스텔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노후 구축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거기서 총 한 5년, 6년 정도를 지냈고요. 위치가 용산 한강 보이는 쪽에 있는 노후 구축 아파트라서 강변북로 가면은 달리다 보면 보이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살았는데 불꽃놀이도 바로 볼 수 있고요. 물론 전 측면에서 봤습니다. 제일 작은 평형이었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지만 그래도 불꽃놀이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저는 사실 서울 올라와서 한 번 불꽃놀이 보러 가보고 그 외에는 다 안 가고 아니면 집에서 봤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용산이 정말 살기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용산은 사실 역세권은 그 위치는 역세권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차로 어디든 다 갈 수 있었고 그렇다고 여기 그렇게 멀지도 않고 서울에서 이 정도 거리면은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직선거리 위주로 해서 하면은 역세권은
마포역이랑 가까워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기도 했죠. 아무튼 신용산역, 용산역, 마포역 다 가기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백문로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가고 진입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 고향 갔다 오거나 여행 갔다 올 때도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단점이 노후 구축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보일러의 불편함, 그리고 그 녹물의 불편함이 굉장히 컸어요. 보일러는 아무래도 중앙식 난방이었어가지고 에어를 빼야 방이 따뜻해지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주했을 때 정말 오도로 떨면서 왜 이렇게 안 따뜻해지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에어를 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빼봤는데 공기가 정말 많이 빠지고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그 뒤로는 괜찮았는데 물론 오래된 만큼 그 좀 찬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창문도 약간 이렇게 이게 이가 안 맞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불편함은 좀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녹물이 심하다는 거였어요. 싱크대 쪽은 물을 많이 쓰기도 하고 수도 배관 수리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쪽은 좀 덜했는데 화장실 쪽은 확실히 좀 심했고, 게다가 제가 들어갔던 그 집 자체가 그렇게 수리를 많이 한 집이 아니었어가지고 화장실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필터 달아서 이제 온수 좀 쓰면은 필터에 금방 주황색으로 바뀔 정도로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온수 잘 안 나왔고요. 그 와중에 이제 한 5년차 됐을 때 쇼부리가 태어났습니다. 쇼부리 태어나고 나서부터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로 갈 거냐, 아니면 집을 무리해서라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딱 맞춰서 부동산 이제 활황기가 되면서 전세값도 엄청 많이 뛰고 매매값도 엄청 많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그 전부터 도전을 몇 번 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청약 도전을 했고 사전 청약도 도전을 해봤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원래 그전에는 서울에만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수요불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이거 주거가 더 안정되는 게 좋겠다, 내가 좀 멀리 출근하더라도 주거 안정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경기도권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청약이 있으면 괜찮아 보이면 청약을 넣기도 했고요. 그렇게 넣다가 이제 서울 시니타도 한번 됐었는데 그거는 예비 당첨이라서 한번 가서 보기만 했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집을 안 살아봐가지고 그런 평형의 그런 타입의 모델 하우스도 처음 가봤고 굉장히 좋아서 그때부터 더 청약에 눈이 탁 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더 몇 번 도전하다가 정말 좋은 기회에 생애 최초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물론 첫 번째 그 시니타를 실패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84를 도전하기에는 너무 경쟁률이 심하다, 난 5구로 하자. 그리고 선호가 높은 A형보다는 B형이라던가 C형, 타워형이라던가 통풍이 안 되는 구조라던가 이런 타입으로 도전을 하자. 난 내 집 마련이 더 핵심이니까. 물론 투자 개념으로는 더 좋은 집에 가고 84의 A 타입 이런 걸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5구형의 좀 비선호 타입을 골라서 도전을 했는데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청약 단지가 후분양이었기 때문에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입주를 하고 그 내용을 제 블로그 카테고리에 입주 청약 당첨부터 입주까지의 내용이 다 지금 담겨져 있어요. 정말 단축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추가로 일반 선분양 아파트들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다 경험해본 내용을 책에 남겨봤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만족감은 굉장히 크고요. 제가 6개월 동안 육아 휴직을 썼었는데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집에서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기한테도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었고 저희한테도 더 좋은 환경이었고요. 물론 신도시였기 때문에 조금 서울보단 불편한 것도 있고 서울로 들어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그런 단점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적응을 해가지고 괜찮고, 때로는 이거는 서울보다 더 편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채널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보기도 하고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도 내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전자책도 출간이 됐으니까 혹시 전자책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더보기에 있는 타링, 크몽, 그리고 아직
등록은 안 됐는데 교보문고 POD도 나중에 등록되면 진짜 책으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